안녕하세요. 강철의 블록체인 강철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잡음이 많이 날 수 있다는 점, 음성을 증폭해야 돼서 잡음이 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영상을 꼭 찍어야 될 이유가 이더리움 머지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이더리움의 변화가 있을지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패치에서는 업데이트겠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는 병합이라는 말을 뜻하죠. 그래서 이번 머지로 인해서 병합을 한 겁니다. 뭘 병합을 했느냐? 체인을 병합을 했어요. 그동안 이더리움은 POW라고 하는 이제 작업 증명, 프루브 오브 워크라고 하는 증명을 썼죠. 이거는 컴퓨터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맞추고 문제를 맞추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추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많은 전기세를 써서 채굴이라고 하는 그런 걸 써서 전기세를 낭비를 하면서 채굴을 했죠. 그리고 이게 연산을 쓰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장점으로는 이제 되게 안전하다. 채굴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방금 말했던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채굴장만 거의 채굴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좋지는 않잖아요. 이 방식이. 사실은 암호화폐를 욕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특히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환경에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까고 있는데 사실은 이더리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OS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걸 위해서 비콘 체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 비콘 체인은 현재 메인 체인과 다른 어떤 또 다른 체인입니다. 이거는 POS로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체인을 만들었고 이거를 둘을 합친 게 더 머지예요. 그래서 머지라는 프로젝트는 비콘 체인을 합쳐가지고 비콘을 이제 POS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냐,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냐라고, 혹은 또 더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가. 속도가 사실은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아직까지는 그런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지문 증명을 바꿨다라는 것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왜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다져 넣었다. 컴퓨터로 가는 연산을 프루브 워크에 쓰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져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탈릭이 했던 9월 15일 날 말을 했던 것을 보면은 This is a big moment for the Ethereum 에코시스템이라고 나왔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드디어 이더리움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다. 그쵸?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워낙 거대한 부분들이죠. 이런 작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비콘 체인만 하는 것도 사실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것만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작업들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번 만약에 체인이다 보니까 뭔가 런칭을 딱 했는데 이상이 생기면은 도루묵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POS 먼저 전환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작업들을 이제 서서히 할 예정인 것입니다. 왜 그동안 비탈릭이 POS를 하고 싶었는지 한번 보시면은 전기세, 우선은 전기세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세가 99.9%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엄청난 전기세가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채굴기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채굴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누구나가 아니죠. 사실 32개 이더리움 가지고 있어야 채굴이 되니까 누구나는 아니지만은
비교적 사양이 낮은 컴퓨터로도 채굴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은 아니지만은 작업 증명을 쓰는 예를 들어서 퀀텀 같은 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코인 중에 가장 먼저 포스 기반으로 만든 코인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은 그냥 태블릿으로도 이제 채굴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점이 뭐냐면 전기세가 줄어든 만큼 공급량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맥스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이제 채굴량이 줄어들면서 나중에 한 100년, 한 몇십 년 정도 후가 되면은 이제 채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이더리움은 그런 게 없습니다. 발행량이 무한대였고, 약 1년에 한 500만 개 이더리움이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약 2에서 5%, 한 5% 정도가 계속 발행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지분 증명으로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공급량이 58만 4천 이더리움으로 약 90%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하는 이더리움이 되게 적으니까 엄청난 시장에서 호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규모 한번 패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가 각각 하나하나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자료를 조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대충 개념을 이해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앞으로 이더리움의 목표 플랜입니다. 그래서 지금 머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서지, 그다음에 버지, 퍼지, 스플러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지는 자칭 이제 이더리움 킬러라 불리는 수많은 플랫폼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 코인들이 늘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까는 것 중에 하나가 확장성입니다. 뭐 속도도 물론 까지만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데 10분 걸린다 막 이런 식으로 까죠. 그렇지만은 다른 코인들은 예를 들어서 너무 느리다. TPS 그거 가지고 어떻게 플랫폼 코인이 될 수 있는가?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깠는데 서즈는 바로 샤딩 작업입니다. 샤딩이라고 하는 거는 체인을 나눠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즉 체인이 이렇게 메인 체인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번호별로 나눈다든지 뭐 끝자리가 100으로 시작되는 뭐 값으로 나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100개의 체인으로 분리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눠요. 사실은 샤딩이 되면은 이론상으로 무한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능하지만 현재 이더리움에서는 약 10만 TPS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10만 TPS면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아마 대부분의 토큰들의 그 원하는 속도가 나올 겁니다. 비자 카드는 상대도 안 되는 것이고 10만 TPS까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죠,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샤딩이라고 하는 기술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만드는 거는 쉬워요, 사실. 만드는 거는 되게 쉬운데 문제는 이거를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샤딩이 되어 있는 것을 뭔가 다시 뭔가 이제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만들 수는 있으나 이게 잘 돌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동안 못한 겁니다. 아무튼 이 샤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고무적이죠. 다음 프로젝트가 이제 샤딩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구현이 되면은 엄청난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버지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버지 하면은 뭐 코인도 생각이 나는데 시아버지라고 예전에 시아랑 버지 코인님이 막 밈으로 떠가지고 시아가 올라가면 버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죠. 근데 버지 프로젝트는 머클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머클트리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머클트리는 그 검증을 하는 그런 틀이에요. 뭐가 하나 싹 바뀌면은 해시 값이 다 싹 바뀝니다. 검증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머클트리랑 기능은 같지만 성능이 상당히 좋은 트리가 바로 버클트리예요. 버클트리. 그래서
버클트리를 쓰는 개념인데, 이 비탈리 부텔린이 했던 말이 그대로 말을 하자면 버클트리에 비해 대량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 데이터의 단일 조각, 짧은 증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일부의 어떤 체인에 대한 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증명 크기에 있어서 머클트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며 머클트리 6배에서 8배, 그 다음에 뭐 20배에서 뭐 80배 뭐 증명 크기가 감소될 수 있다. 즉 속도도 빨라지고 효율적이고 크기도 감소된다. 뭐 모든 걸 갖췄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바로 버즈입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샤딩을 하기 위해서는 버즈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수많은 샤딩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션이 처리를 하려면 이 검증하는 이 알고리즘도 효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즈 프로젝트는 오래된 데이터, 그러니까 샤딩으로 이제 샤딩이 되면은 20만 배, 그러니까 20만 TPS, 10만 TPS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더리움이 15 TPS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00배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록되는 게 만약에 그게 풀로 쓴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록량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겠죠, 그렇죠? 몇 테라바이트는 기본으로 쌓일 겁니다, 1년에. 그래서 이 퍼즈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존재하는 건데 오래된 데이터는 SSD가 아니라 하드 같은 저렴한 장치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는 SSD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냥 데이터 삭제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삭제하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그 하드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한다. SSD가 아니라 HDD 같은 저렴하고 용량이 많은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오래된 거를 콜을 할 때는 좀 느리겠죠.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저장의 계층을 만든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러즈인데요. 스플러즈는 이거는 사실은 뭐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사실은 네트워크 쪽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전환이 되면서 이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거겠죠. 이제 전환이 이제 시작이 됐고 앞으로 이제 서지, 버지, 퍼지가 이제 계속 일어날 텐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이더리움에 수많은 막 새로운 코인들을 어떤 새로운 토큰을 만들려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속도를 위해서 뭐 솔라나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코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을 쓴다든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더리움이 속도까지 빨라지고 안전성이 생겨버리고 가스비도 얼마 안 들어. 그러면은 과연 누가 그런 체인으로 갈 수 있을지 저는 상상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 플랫폼 코인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번에 조심해야 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플랫폼 코인을 조금씩 처분할 생각입니다. 이게 일단 하나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게다가 샤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테스트가 있고 샤딩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 눈에 가시로 보이면 플랫폼 코인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코인을 오히려 투자를 할 때 그런 플랫폼 코인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적인 토큰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 불었던 이더리움 프로젝트 열풍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심하더라도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은 암호화폐 붐을 한 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면은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사실 오르겠죠. 사실은 이더리움이 모든 서비스를 다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또 컨셉이라는 게 존재할 테고 어떤 각자의 플랫폼 코인들이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